누워서 눈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발끝 방향에 조명을 두는 게 좋아요. 여기는 붙박이장 앞으로 침대가 있기 때문에 2인치 다운라이트를 3개씩 두 그룹으로 배열했어요. 조명을 넣을 때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100에서 800 정도 안쪽에 조명 배치하는 게 적절하고요. 두 그룹 간의 간격은 2m 내로 설정해야 음영이 지지 않고 골고루 밝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원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귀한 집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잠실 1cm 32평인데 단순히 공사 전과 공사 후를 비교하기보다도 왜 인테리어에서 기획이 전부인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가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4년 전쯤 인테리어를 한 번 한 집이에요. 조명부터 마감재, 기물의 정렬까지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 집에 다 있었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할 때 한번 고쳐져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취향과 맞지 않거나 기획이 잘못되면 다 뜯고 내 돈 들여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해요. 오늘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조명이었어요. 거실 침실할 것 없이 3인치 다운라이트가 벌집처럼 박혀 있었어요. 거실도 TV를 보거나 집 안에서 이동할 때 광원이 너무 보이면 눈이 부시거든요. 특히 우리가 소파에 누웠을 때 이런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조명은 무조건 밝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눈의 피로도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명의 톤이 너무 다양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메인 등은 주광색, 벽체는 전구색, 주방에 달린 펜던트 조명은 더 낮은 켈빈 온도의 전구색, 이렇게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집이 더 산만해 보였습니다. 조명 컬러도 컬러인데 벽에 기물들이 지금 엄청 많죠. 좌측에 비디오폰부터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공용 스피커, 통지선까지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기물이 많을 때는 정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렬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가급적이면 가까운 벽에서 130 정도 들어가서 기물들의 배치선을 맞춰주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깔끔한 벽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벽에 무언가가 몰려있을 때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줘야 합니다. 마감재를 보면 좌측 가구는 흰색, 상부장과 하부장 컬러도 다르고 상판색이 달라요. 바닥재는 회색 계열의 패턴이 있는 데코 타일을 적용한 것 같은데 안방 코지웨어도 패턴이 있는 마감재를 적용하고 주방 벽체에도 또 다른 패턴이 또 나옵니다.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턴 있는 마감재끼리 만나도록 배치하게 되면 되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너무 다양한 컬러톤과 마감재를 조합하는 것보다 색은 3가지 내로 줄여주고 패턴과 패턴이 충돌하지 않게끔 구성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사진에도 천장 쪽에 두꺼운 갈매기 몰딩이 있고 바닥에는 걸레바지가 들어갔어요. 갈매기 몰딩은 한때 유행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문틀 옆에 짧게 들어간 걸레바지는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예요. 현관도 보면 벽체를 도배로 마감해서 타일로 걸레바지를 쭉 둘렀는데 항상 현관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도배로 마감하지 마시고 필름으로 마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재밌는 게 안방 가구는 유광이고 거실 가구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광, 무광을 섞어버리면 디자인이 촌스러워집니다. 이 집에 있는 가구들의 전반적인 모양 자체도 보시면 필라와 서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고 문짝을 천장까지 쭉 올려 붙이면 집이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 보였을 거예요. 이거는 건너방 사진인데 흰색과 검정색이 메인 컬러인 줄 알았는데 우드 컬러가 또 하나 추가됐죠. 만약 화이트 앤 우드 무드로 가려고 했으면 도배도 흰색 바탕으로 해주는 게 좋았을 거예요. 욕실에서도 짚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벽과 바닥이에요. 아마 원데이 패널 욕실일 텐데 벽에는 패턴이 굉장히 센 패널을 쓰고 바닥은 또 다른 스타일로 적용해 줬어요. 여기에 문짝은 또 짙은 컬러로 눈에 확 띄죠. 욕실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마감재의 톤을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 좁은 공간이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거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벽과 바닥 마감재가 다른데 욕실장도 블랙 색상을 적용하면서 컬러가 또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 파티션 프레임도 검정으로 했을 법도 한데 여기는 브라운 계열이에요. 제 눈에는 뭐 하나 단정하게 없는 욕실입니다. 조명 크기도 엄청 커요. 거의 5인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조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은 그렇다 쳐도 컬러톤만이라도 통일했으면 정돈된 느낌이 났을 텐데 아쉬워요.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이렇게 안타까운 시공들이 종종 보여요. 그럼 어떻게 기획을 해야 제대로 된 인테리어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현관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벽과 바닥의 톤을 일치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웜톤의 베이지 컬러에 마감되어 있어서 현관이 하나의 톤으로 읽히게끔 해줬는데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해야 좁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다른 현장과 달리 여기는 벽체에도 타일을 적용해줬는데 고객님께서 10년이 지나도 끄떡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필름 대신 내구성이 좀 더 좋은 타일을 적용했어요. 타일을 고를 때는 지금처럼 살짝 마블 있는 타일이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신발장 하부는 200 정도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고 좀 더 개방감 있는 현관을 디자인했고, 현관문과 가까운 신발장 가운데는 오픈 박스를 넣어 차키나 지갑 같은 작은 소지품을 올려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명은 2인치 다운라이트를 화재 감지기와 정렬을 맞춰서 배치해줬고요. 이런 2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을 넣을 때는 간격을 180 정도 잡아주면 딱 예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일괄 소등 스위치를 넣어서 외출할 때 집 전체 불을 간편하게 끌 수 있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중문 옆쪽으로 수납장이 있어서 여닫이 중문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수납장은 철거하고 주방과 신발장 볼륨을 더 확보해주면서 슬라이딩 도어를 받아줄 수 있는 벽체를 시설했어요. 슬라이딩 중문은 문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한 반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확실히 여닫이 중문보다 편리합니다. 프레임은 현관 벽체에 사용한 똑같은 필름으로 랩핑해줬고요. 패브릭유를 적용해서 실내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줬습니다. 상부 구동형 중문이라 바닥에 레일 없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업 공간처럼 3인치 다운라이트가 팍팍 박혀있던 거실 천장은 우물천장 등박스를 넣어주면서 눈이 편한 간접 조명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조도를 확보했어요.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천장 안쪽에 약 20cm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우물천장을 만들면서 집이 더 높고 넓어 보이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천장 안쪽으로는 사방으로 간접 조명이 쭉 이어지고 커튼 박스부터 제역자로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적용해줬어요. 단열을 하면서 단차가 생긴 벽에도 간접 조명을 세로로 넣어주면서 단차를 상쇄시켜주고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충분하면 메인 등은 최소로 해줘도 됩니다. 먼저 한쪽 벽면 천장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를 3개씩 2개의 그룹을 넣어줬고, 에어컨 단내리만 부분에 조명 하나를 더 넣어서 발코니 개구부 앞쪽이 어둡지 않게 보완해줬어요. 맞은편 벽체는 양쪽에 멀티 매입등을 하나씩 넣었고, 우물천장 가운데에는 확산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1.5인치 다운라이트 2개씩 총 4개를 넣었습니다. 창호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시스템 창으로 바꿨는데요. 픽스창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턴앤틸트 방식으로 열리는데 환기면이 굳이 클 필요가 없었거든요. 주방 쪽에서 창문을 열고 거실창을 살짝 열어두면 맞바람이 치면서 원활하게 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열 교환기를 신설해서 물리적인 환기 없이도 24시간 내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급기 배기 디퓨저도 눈에 최대한 거스르지 않게 조명이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물과 가급적 정렬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좁고 답답해 보였던 주방은 일자형으로 구조를 바꾸면서 개방감을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요즘 넓은 주방이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요리 성향에 따라 주방에 꼭 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싱크볼과 쿡탑 그리고 냉장고 배치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냉장고는 싱크볼이나 쿡탑과 마주보게끔 배치하는 게 최고지만 여기는 주방 창문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자로 배치해줬어요. 이렇게 일자형 주방 구성할 때는 쿡탑과 싱크볼 사이 최소 700 정도 조리대 공간을 확보해줘야 하고요. 수납장은 총 6m 정도 길이가 돼야 필요한 식기류나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방창은 최대한 뷰에 방해되지 않게 분전선이 없는 시스템 창으로 바꿔줬고요. 창문 아래쪽에는 하부장을 넣어 소가전 같은 거 두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가 쪽에 보시면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이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벽체가 비내립벽이라서 이렇게 일부 공간을 주방 쪽으로 내어주면서 김치냉장고를 깔끔하게 빌트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구조를 일자로 바꾸면서 생긴 넓은 공간에는 테이블을 두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예정인데요. 심플한 디자인의 펜던트 조명을 배치해서 다이닝 공간에 세련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디오폰과 스위치도 정렬을 잘 맞춰서 깔끔하게 배치했는데요. 스피커는 천장으로 옮겨주고 벽 끝에 시작점에서 130 정도 안쪽으로 위치해 라인을 맞춰서 하부 콘센트까지 정리를 했어요. 인테리어 기본은 이렇게 선을 딱딱 맞춰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편한 침실 조명은 이렇게 배치하세요. 침대 머리 방향으로는 천장에 매입등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워서 눈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발끝 방향에 조명을 두는 게 좋아요. 여기는 붙박이장 앞으로 침대가 있기 때문에 2인치 다운라이트를 3개씩 두 그룹으로 배열했어요. 조명을 넣을 때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100에서 800 정도 안쪽에 조명 배치하는 게 적절하고요. 두 그룹 간의 간격은 2m 내로 설정해야 음영이 지지 않고 골고루 밝아집니다. 커튼박스 쪽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메인 등을 켜지 않고도 눈이 편안한 조도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안방문과 안방 욕실 사이에 있던 반 침장을 철거하고 화장대를 구성했는데요. 예전에 있던 붙박이장의 서라운딩과 휠라를 제거하고 도어를 천장 끝까지 쭉 붙도록 새로 제작해서 새 것처럼 만들었어요. 도어만 바꿔도 훨씬 세련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려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건너방은 초등학생 자녀가 쓸 곳인데요. 자녀방의 기본 배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납장이에요. 초등 3, 4학년만 돼도 자기만의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넉넉하게 기획하는 게 좋습니다. 붙박이장을 넣을 때는 면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는 발코니 확장부에 철거할 수 없는 날개벽이 있었는데 가구와 화장대로 공간을 채우면서 면을 일자로 정리해 줬어요. 두 번째는 침대 배치인데 붙박이장 맞은편 입구에서 가장 먼 쪽으로 침대를 놓고 머리 쪽 천장에는 매입 조명을 제외했어요. 세 번째는 책상과 책꽂이예요. 가급적이면 방문을 등지는 것보다 바라보는 위치, 측면에 두는 게 프라이버시 확보나 심리적인 안정 측면에서 좋습니다. 입구방은 기존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워크인 클로젯을 구성했어요. 목공으로 가벽을 세우고 완벽한 독립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어를 열면 내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좋고 꺼내 쓰기도 편리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욕실이에요. 산만하고 촌스러웠던 욕실을 호텔처럼 바꿔드렸습니다. 세련된 욕실을 만들려면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형 타일이에요. 600에 1200각 타일을 벽면에 세로로 배열하면 좁은 욕실 공간이 좀 더 높고 개방감 있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조명이에요. 조명 컬러는 주백색으로 통일해서 안정감 있는 욕실 분위기를 만들었고 천장과 욕실장 하부의 간접 조명을 최대한 넣어서 부드러운 욕실로 연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립 수전이에요. 무광 니켈 디자인의 매립 수전을 쓰면 고급스럽고 물때 걱정 없는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실 기물 디자인을 통일해 주는 거예요. 휴지거리, 수건거리도 같은 무광 니켈로 맞춰주면 좀 더 세련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욕실은 기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휴먼 스케일이 중요한데요. 젠다이 높이는 1100, 깊이는 120 정도로 잡으면 딱 쓰기 좋고요. 이때 중요한 건 젠다이 위에 물이 고여있지 않게끔 앞으로 살짝 구배를 줘야 합니다. 세면대 설치 공간은 최소 650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측면에 손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제대로 청소할 수 있어요. 샤워부 안쪽 공간이 최소 750은 확보해야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 그리고 조명 배치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조명 배치는 눈 건강을 망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계획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양 실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이었습니다.